내가 나를 결정한다. 언제나 내가 나를 결정한다.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나의 선택에 불과하다. 가끔 타인의 부정적인 얘기에 영향을 받게 되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번질 때가 있다.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괜히 기가 죽고 기분이 처지고 내가 나를 부정하거나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 말이다. 타인의 의사를 마치 나의 의사로 착각한다. 가족이든 지인이든 직장 동료든 타인의 시각을 나의 시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어디까지나 그건 타인의 시각이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나의 의사와 타인의 의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타인의 시각이므로 틀렸다고, 아니라고, 별로라고, 이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범죄, 도덕과 양심을 망가뜨리는 일, 타인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서야 타인의 말은 그저 의견에 불과하다. 의견은 참고하는 것이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내 의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타인의 말은 저런 생각도 있구나 정도로 넘기면 그만이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시작해도 좋다. 당신이 하는 것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언제나 옳다. 반딧불.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던데 정말로 숲을 보는 것은 나무 하나하나를 숲만큼 보는 거다. 너의 밝은 모습과 슬픈 모습을 보고 배려심과 이기심을 보고 착한 마음과 못된 마음을 보고 하나하나 보아왔지만 너는 여전히 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좋아한다. 나는 내 숲을 비추는 반딧불이다. 욕심과 상대를 위하는 것의 차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위하는 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빛이 꺼지지 않게 지켜주는 일이다. 소중한 사람을 소중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빛이 나길 바라게 된다. 곁에서 지켜봐온 이 사람이 빛이 나면 얼마나 눈부실지 알기 때문이다. 소중한 사람이기에 지금보다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기는 거다. 다만 그 마음이 나의 욕심임을 알아야 한다. 문제는 욕심인 줄도 모르고 갈수록 그런 마음이 커질 때다. 그런 마음이 커지면 자기도 모르게 오지랖을 부린다. 응원해서 그치지 않고 하나씩 간섭하기 시작한다. 어떤 옷이 잘 어울린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한다.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좋다. 저런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애정어린 잔소리를 시작으로 점점 이래라 저래라 지시가 늘어난다.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말이 된다. 오지랖과 참견의 압박을 멈추고 자존감이 흔들릴 때와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켜주어야 한다. 소중한 상대를 위하는 마음과 나의 욕심은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반드시 구분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그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길이니까. 스스로 구원자. 사람은 스스로를 구할 수 있다. 남이 구해주는 것이 아니다. 타인은 그저 계기만 줄 뿐. 아주 작은 계기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의 투혼을 보고 감명을 받아 자신을 구할 수도 있다. 좋아하는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을 보고 영감을 받아 그처럼 극복할 수도 있다. 존경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동기부여가 되어서 삶을 바꿀 수도 있다. 공감하는 책이나 글을 읽고 하루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건 내가 나를 바꿀 힘이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외부적인 요인이나 환경은 계기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라면 도저히 안 될 것만 같다. 그러나 막상 해보면 내 안의 힘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내면의 힘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이 누구든 얼마든 변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자기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 믿음이야말로 강력한 힘의 원천이니까. 처한 환경 때문에 자꾸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면 생각을 고쳐먹자.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마음만 먹는다면 그 누구도 막지 못한다.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상처는 부메랑. 상처를 주고 다닌 사람은 나중에 더 큰 상처로 돌려받는다. 상처를 주는 언행은 부메랑 같아서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되돌아온다. 그 형태는 간접적인 형태의 뒷말이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안 좋은 소문이 될 수도 있고, 인터넷이나 SNS의 악성 루머가 될 수도 있고, 직접적인 형태의 보복이 될 수도 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은 원한을 품고 복수하려고 일을 가는 경우가 아주 많기 때문이다. 상대가 너무 착한 나머지 원한을 품지 않더라도 상처를 쉽게 주고 다닌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을 운명처럼 만나게 된다. 그것이 직장 상사이든 군대 선임이든 사업이나 일과 관련된 파트너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말이다. 본인보다 더한 상대를 만나서 갖은 상처를 받는다. 그제야 그동안 본인이 남에게 상처를 준 행동들이 얼마나 최악이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상처를 쉽게 주는 이는 이기적이라서 남한테 차갑게 돌아서고 상처를 줄 땐 모른다. 쉽게 상처 준 본인도 결코 무사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자기 가슴에도 커다란 대못이 박힐 것이라는 것을. 말보다 마음이 먼저 드러나길.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좋다. 말보다 먼저 마음이 다가오는 사람.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행동 하나하나에 설렘이 묻어 있다. 배려하는 태도에 한 번 더 헤아린 흔적이 있다. 신경 쓰는 모습에서 관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성급하지 않아서 좋다. 놀라진 않을까? 갑작스럽진 않을까? 부담스럽진 않을까? 세세하게 돌아보는 점이 고맙다.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일과 지나가는 말을 기억하고 알아주는 점이 정성스럽다. 말이 아닌 마음으로 먼저 다가가는 방법은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작은 태도가 모여서 상대의 마음에 닿게 된다. 행동을 먼저 보이면 말에도 더욱 힘이 실리는 법이다. 마음이 보일 만한 행동을 딱히 보거나 느낀 적도 없는데 대뜸 말부터 꺼내봐야 당황스럽다. 뜬금없기 때문이다. 호감이 가는 상대에게는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먼저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다가가는 것이 좋다. 성급하게 굴지 말고 정성을 다해서.